최근 쿠바와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쿠바는 1959년 혁명이 성공한 후에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을 하죠. 그 이후에 북한과는 형제 국가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먼 나라였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오늘 세계의 나쁜 놈들에서는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킨 최고의 혁명가라는 칭송도 최악의 독재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는 이 남성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스페인 식민지 쿠바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주권을 박탈하는 조약인 플렛 수정안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였지만 1950년대 중반까지도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육받지도 못할 만큼 삶이 피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없다. 카스트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1953년 첫 번째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카스트로는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혁명 시도가 실패하면서 15년형을 받고 복역하게 되는데요. 법정에 선 카스트로는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바티스타의 사면령에 의해 석방되자 멕시코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 체게바라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을 투쟁한 끝에 다시 시도한 혁명은 1959년 1월 1일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카스트로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혁명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또 1962년에는 사회주의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죠. 쿠바 혁명은 바티스타 정권을 축출하고 인간 존엄성 회복에 목적을 둔 것이었습니다. 토지개혁,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 등을 펼치면서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거죠. 또 카스트로는 기관이나 광장, 공원, 거리 등 이런 공공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동상 등을 세우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쿠바에 가보면요. 저도 처음 그랬습니다만 북한과 비슷할 것이다. 카스트로의 동상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생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사후에도 카스트로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을 일으킨 영웅으로만 해석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를 해방시킨 혁명가이자 동시에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 반인권적인 독재자라는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혁명 이후 쿠바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의 인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쿠바를 떠났다고 합니다. 쿠바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거든요. 해외여행과 인터넷 사용도 금지했었죠. 그런데 1994년에 아주 전국적으로 큰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1994년이면 공산국가들 소련과 동독 등에 무너졌을 그때입니다. 냉전이 종식되어 든든한 우방이었던 소련이나 중국 등의 원조가 끊기면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쿠바가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난에 지친 쿠바 국민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카스트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반혁명적이다. 네, 혁명에 반대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를 해서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정치적 반대자를 구금하고 고문하는 인권 침해가 있었고요. 표현, 집회, 결사, 언론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결함이 많았습니다.
카스트로는 혁명의 완수를 위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고집했습니다. 혁명 약속이었던 자유선거도 실시하지 않았죠.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 49년 만인 2008년 은퇴를 합니다. 20세기 지도자 중 최장기간 통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해 왔습니다. 2016년 4월 19일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 폐회식 연설에서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사상은 열정과 품위를 가지고 일하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문화적 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로서 지구상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처럼 끝나지 않은 혁명의 과업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지만 현재 쿠바인들의 삶은 혁명 직후만큼이나 존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쿠바 국민 삶의 전반에 걸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49년이나 장기 집권을 했지만 카스트로가 염원했던 고귀하고 이타적인 나라의 풍요로움이라는 혁명 과업은 여전히 완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쿠바 혁명이 미완성인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고립 때문이기도 하지만 카스트로가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2016년 사망할 당시 각국 지도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비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현대사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애도를 했습니다. 영국 노동당 대표는 사회정의의 챔피언이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죠. 쿠바에서는 식당들이 문을 닫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여는 등 애도 분위기가 가득했는데요. 반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쿠바 망명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사령관,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독재자. 각국 정상들이나 쿠바인들의 반응이 대조적이기는 하지만 이 작은 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의 강대국에 대항할 힘을 키우고 또 전 세계가 쿠바를 주목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미국 바로 아래서 탈냉전 시대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해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